이어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3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문자 메시지로 카톡으로 너무 세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내가 어쩌겠어요. 아는 얘기를 안다고 얘기했을 뿐인데. 그리고 이게 무조건 맞다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들었다. 라고 한 겁니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 한자로 하면은 여시아문이라고 하죠. 나는 이렇게 들었다. 여시아문.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성경을 쓴 사람이 자기가 들은 얘기를 이렇게 씁니다. 동양에도 마찬가지죠. 유교에서는 공자왈, 어쩌고저쩌고저쩌고, 공자왈 하기 시습지면, 이렇게 나오죠. 자, 거기서 공자왈, 맹자왈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불교에서는 그렇게 해요. 여시아문, 나는 이렇게 들었다. 열애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성경에서 옛날에 가라사대 이런 게 되게 많았잖아. 그 옛날 한자식 표현이고 사실은 이게 평양 사투리래요. 평양 사투리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되게 나오는데 그게 그때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공자왈, 맹자왈, 여시아문 이게 전부 다 경전에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여시아문. 자, 오밤중의 뉴스. 자,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BSW8450님, 여시아문 일시불 제4위국 기수급 고도권. 여시아문. 내가 이렇게 들었다. 그때 부처님이 사위국에 계실 때 제4위국 기수급 고도원, 4위국에 있는 기수급 고도원에 계실 때 이 말이죠. 아유 참. 그것도 외우셨네. 자, 오밤중의 뉴스에 금강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라고 하셨군요. 자, 마지막 주제는요, 송영길입니다. 송영길 대표는 가겠다. 검찰청으로 가겠다. 날 불러다오. 나를 수사해라. 라고 하는데 검찰 오지 마. 오지 말랍니다. 언제는 귀국 안 한다고 귀국해서 조사받으라고 그 쌩 난리를 치더니 들어오니까 오지 말래. 이거 뭐야? 얘들 뭐야? 자,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길 걸까요? 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예요. 돈봉투 송영길 내일 검 선제 출두 검토. 근데 제목 참 더럽게 달았다. 돈봉투 송영길이야. 돈봉투를 실제로 그러면 송영길이 받았다, 줬다, 이걸 그냥 아예 낙인을 찍어버리는 그런 제목 있죠. 이런 제목은 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선동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다음에야 이런 식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러게 술꾼 윤석열 이렇게 달아도 되나? 아니면 김건희 할 때 딱 해가지고 르네상스 김건희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럼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청담동 의혹, 청담동 윤석열 이렇게 해도 되나? 아니면 청담동 한동훈 이렇게 되나? 확인 안 된 거기 때문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참 더럽게 썼어. 그냥 송영길 이러면 내일
검찰 선제 출두 검토라고 해도 아무 지장이 없어. 근데 돈봉투란 말 붙인 거는 악의적으로 붙인 거죠. 이런 걸 보고 악의적인 보도라고 합니다. 이 동아일보가 조중동이 똥짓했죠. 네. 자, 여하튼 자 이렇게 이 송영길 대표가 나가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검찰이 출국 금지를 해버립니다. 내 내일 니들 조사 받으러 갈게. 조사하자라는데 조사하러 온나 소리는 안 하고 출국 금지를 떡 내려. 뭔데? 피의자 신분 조사 예고를 한다는데 그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을게. 그래 언제 갈까? 나 갈게. 돌려보낸대. 자진 출석을 하고 할 거라 그랬는데 돌려보낼 거래. 왜? 자진 출석하는데 왜 돌려보내? 이 말은 딱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출석 날짜가 조율이 안 됐더라도요. 오겠다고 하면은 왜 굳이 오지 마라 할 이유가 없어요. 준비를 하면 돼.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어. 이틀이면 준비할 수 있어. 그런데 송영길이 아니 프랑스에서 국내 들어가겠다라고 예고하고 들어왔잖아. 그랬는데 검찰이 왜 오라고 안 해? 왜? 야, 누구는 말이야. 그 전두환이 아들은 전두환이 손자는 공항에서 체포하대. 그런데 왜? 송영길은 왜? 자진해서 들어왔는데 왜? 왜 아직 안 부르는데? 심지어 자진 출석한다는데 돌려보낼 거래. 이유는 간단해요. 검찰이 수사가 어느 정도 돼 있고 돼 있는 상태에서 언론에 흘렸다면은 이런 짓 못하지. 안 돼 있는 거야. 수사가 안 돼 있는 건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수사를 조작을 못한 거죠. 지금 이정근 사무부총장은 구속이 돼 있지만 이정근이 핵심 인물이 아니라 강래구가 핵심 인물이죠. 돈을 만들어준 사람은 강래구야. 근데 강래구가 지금까지는 돈 만들었다라는 거야. 돈 봉투를 만들었다는데 동의를 안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 강래구가 구속이 돼버렸으면 압박을 하든 뭘 하든지 해서 진술을 만들어내고 하다못해 진술을 비비꼬아서라도 만들어내서 송영길을 부를 수 있었을 건데 강래구 영장이 기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검찰로서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물론 이와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평가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애시당초에 검찰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찌라시 수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누구한테 정치 자금을 받았는지는 모르지. 하지만 민주당 전당대회를 할 때 돈봉투를 뿌렸다는 거 그건 찌라시에는 나왔지만 아직까지 근거를 잡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뿌렸는지 얼마나 뿌렸는지 찌라시만 나온 거야. 이 찌라시를 가지고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겠어? 찌라시에 뭘 끼워 맞춘다? 이른바 녹취록을 끼워 맞춰요. 검찰이 보세요. 이정근 녹취록을 갖고 있고 심지어 이정근 노트도 갖고 있다며. 이정근 녹취록이 뭐 3만 페이지인지 뭐 3만 기간인지 뭐 그렇다며. 그런데 왜? 거기 다 뒤져봤을 거 아니야 지금까지. 지금 이정근 부총장이 구속된 게 언젠데 이미 6개월 전이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걸 안 들어봤겠어? 다 들어봤을 거야. 다 봐놓고도 겨우 3줄을 찾아낸 거예요. 그 3줄도 하나씩 각각 다른 날에 한 얘기를 맞춰 이어 붙인 거죠. 자, 그런 상태라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야. 뭐 이정근 노트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은요. 진짜 찌라시도 진짜 하급 찌라시야.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마치 문재인 200억 금괴설 부산 문현동 어디 가면은 동굴이 하나 있고 그 동굴 안에 금괴 200톤이 있는데 그게 문재인 거더라. 요 얘기 같은 그런 찌라시 내용밖에 없어요. 뭐 재수회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뭐 활동을 했고 어쩌고 하는데 웃기지 마.
이정근이 그 얘기를 어떻게 하는데? 이정근이 정치에 입문한 게 2015년이야. 근데 2013년 얘기를 어찌 하는데? 애시당초 통하는 얘기가 아니죠. 7인회? 이정근이 7인회를 어떻게 하는데? 응? 이재명의 7인회를 어떻게 하는데? 이재명 주변에 7명이 국회의원 탈탈 털어도 7명이 안 돼. 근데 뭔 7인회? 그거 다 만든 찌라시거든요. 7인회 멤버에 항상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김남국. 김남국한테 물어봤어요. 그 7인회는 잘 있어요? 형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7인회는 무슨 7인회야. 알면서 왜 그래? 하고 승질을 버럭 냅디다. 7인회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근데 검찰은 그걸 끼워 맞추고 싶은 거겠지. 뭘로? 이정근과 강래구를 이용해가지고 끼워 맞추려고 했던 거예요. 마치 유동규와 남욱을 조합을 해서 이재명을 잡듯이 강래구와 이정근을 엮어서 송영길을 잡으려 했겠죠. 더 나가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잡으려고 했는지도 몰라. 자, 그런데 그게 뜻대로 안 된 거죠. 원래 검찰의 계획이 착착 진행이 됐었으면 저지난주쯤에 강래구에 대해서 영장이 나오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 2, 3주 더, 그러니까 다음 달 초쯤까지 진술을 조작을 하고 그 다음에 5월 중순쯤에 송영길을 소환해서 영장을 청구한다 만다 요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강래구 영장이 기각이 돼버렸네. 그리고 송영길이 확 들어버렸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조작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왜 자꾸 송영길을 들어오라는 식으로 했을까요? 검찰이 그렇게 송영길 들어와야 된다, 들어와서 조사받으라는 식으로 압박하지 않았다면 검찰 스스로 이렇게 곤란한 지경에 빠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 검찰은 자기 스스로 곤란한 지경에 스스로를 몰아넣었을까? 자, 수사 내용을 흘리면서 압박을 했는데 그거는 마치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 것처럼 했어요. 이정근 노트 운운하면서. 그런데 실제로 확보된 건 없었어. 이정근 노트라는 것도 보면은 완전히 찌라시들, 진짜 택도 안 되는 이상한 찌라시들 긁어 모아놓은 것과 다름없는 마치 찌라시 보고서 종합판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 진짜 가짠치도 않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문제는 검찰은 이거라도 그 당시에 터트려야 했어. 왜?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날이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지지율을 그나마 떠받치는 게 뭐다? 돈봉투야. 그것만 아니었으면 윤석열 더 떨어졌을 거야. 그러니까 검찰은 아직까지 무르익지도 않는 설익은 감을 따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윤석열 지지율이 빨리 떨어지니까. 얼마나 촉촉했어. 야, 뭐 없냐? 좀 갖고 와봐! 했겠지. 그래서 아직까지 무르익지도 않은데,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조작도 다 못했는데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자신들이 준비했던 일정대로 뭔가 좀 흘러갈 거라고 생각했겠지. 이정근 구속하고 그 다음에 어찌어찌 해가지고 송영길 잡아가두고 송영길 2번, 3번 부르면 돼.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때처럼 3번, 4번 자꾸 불러가지고 마치 큰 거나 있는 것처럼 그러다가 한 2-3달 끌다가 그리고 송영길이 2번, 3번 잡혀오잖아. 불려오잖아. 그러면요 점점 안에 있는 이정근이나 강래구 같은 경우는요 말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진짜 겁나니까. 그래서 점점 검찰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바꿔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찌 된다 결국에? 결국에는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실패한 겁니다. 자, 물론 여기서 제가 늘 지적하는 문제가 또 나옵니다. 재판에 들어가면요 수사를 하면 안 돼요. 근데 검찰은요 구속을 시키고
기소를 하는 게 뭐다? 새로운 수사를 하기 위해서 별건으로 잡아넣는 거죠. 진짜 큰 대어를 낳기 위해서 잔챙이 잡아가지고 족치려고 감옥에 몰아넣고 너 풀어 하기 위해서 별건으로 잡아넣는 거예요. 지금도 검찰은 별건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정근 정치자금 이게 별건인 거고 실제로 이정근을 잡아놓고 여기서 잡혀있는 이정근을 회유 협박해가지고 송영길 혹은 더 나가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잡아넣을 만한 좀 진술을 만들어내려고 한 거예요. 이거 지금도 검찰은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재판이 들어가면은 수사를 멈춰야 되는데 하던 수사도 중단해야 되는데 검찰은 재판 들어갈수록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어. 이런 개짓거리가 어디 있어. 이게 외놈들 하던 시기에 일제 순사들이 하는 짓을 하고 있어. 검사가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공정이에요? 이게 상식이에요? 이게 법이에요? 법과 원칙이야, 이게? 법과 원칙이 잡아 넣어놓고 구속해놓고 별건 수사하라고 하는 게 그게 법과 원칙이야? 야, 이 개새끼들아. 아유, 이 검사 개새끼들 진짜. 아유. 자, 그런데 그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된 겁니다. 자, 물론 검찰이 여기서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검찰 뭔 짓을 할지 모릅니다. 한번 망신을 당했기 때문에 독이 바짝 올라가지고 쪼을 거예요. 이정근 강내국. 그래서 뭔가를 또 만들어내려고 개지랄 떨 거야. 근데 여기서 큰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겠죠. 자, 여러분 우리 이럴 때일수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 송영길 전 대표 빨리 들어와서 조사받으라고 이렇게 닥달하신 분, 검찰이 압박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압박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그러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드리고 되게 많이 만류를 했었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검찰이 노리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거. 검찰이 수사를 한다. 검찰이 수사한다. 요거 가지고 우리는 괜히 겁먹고 야, 우리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네가 나가서 해결해. 라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지가 검찰한테 지금 당하게 생겼는데, 억울하게 당하게 생겼는데, 야, 네가 나가서 해결해. 다른 사람한테 번지기 전에 네가 나가서 해결해. 라고 하는 거, 그거 얼마나 비겁한 행동입니까? 그건 나쁜 짓이에요. 그런 짓을 하는 게 뭐다? 그게 똥파리들의 짓입니다. 설령 그 사람이 잘못이 있을 것 같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믿어주고 마지막까지 함께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려고 동지하는 거 아닙니까? 동지들이 뭐 이렇게 의리가 없어. 외놈이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데, 같이 독립운동하고 있는 동지가 외놈한테 꼬리가 잡혔어. 그러면 야, 꼬리 잡힌 네가 알아서 해결해. 그러고 걔 버리고 갈 거야? 버리고 가는 게 그게 독립투사야? 그게 의리야? 그게 동지에 대한 태도인가요? 아니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검찰의 이런 별건 수사가 지금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요, 야, 네가 걸렸으니까 네가 해결해 하고 잘라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야. 고립무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요, 점점 공포에 질리게 됩니다. 공포에 질리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게 생겨요. 나를 괴롭히고 있는 저 사람을 믿게 되고 그 사람을 따르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요, 너를 검사들이 그렇게 되게 하려고 계속 뭐 자기들이 엄청나게 챙겨주는 것처럼 하거든? 그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사람이 진짜 동지예요. 허물이 있을 때 덮어주는 게 동지예요.
사람 때려잡은 거 아닌다면은 허물이 있으면 덮어줍시다. 정말 문제를 크게, 진짜 심각한 문제라면 모르겠는데 덮어줄 수 있는 허물이라면 우리 좀 덮어주고 삽시다. 왜? 우리가 먼저 들춰내고 있는데 박지원하고 뭐가 달라요, 당신이 그러면? 그죠? 박지원이 안 해도 되는 최강욱 의원 건을 끄집어내가지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지.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죠. 왜 그렇게 합니까? 꼭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이러지 맙시다. 제가 또 당부 드릴게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재명을 지킬 수 있어요. 자, 제가 오늘 말이 좀 길었네요. 그죠? 자, 오밤중이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빨리 끝낸다고 했는데, 빨리 끝내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다 보니 너무 길어졌네요. 자, 내일은요, 제가 오래간만에 경제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연 3영업일째 때려받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요, 30% 주가가 빠진 것도 있어요. 주로 에너지 관련주, 러시아 관련주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뻔하지 뭐. 자, 이 얘기를 제가 내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오밤중이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후원해 주신